연말이 이렇게 다사다난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국내 증시 표정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큰 폭으로 급락했던 우리 시장이 하루 만에 낙폭을 되돌렸습니다. 어제는 탱탱볼이 튀어오르듯이 빠른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반등인지는 오늘 흐름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전일장 정리하면서 오늘 시장 대비하시죠. 어제 코스피가 2.43% 올라서 재차 2,400선 돌파했고 코스닥은 5.52%나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 낙폭의 85%가량을 되돌렸고 코스닥은 전 거래 하락분보다도 더 크게 올랐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뉴스와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외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지도부가 14년 만에 완화적인 통화정책 전환을 언급한 점도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 소식에 그동안 급등하던 환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환율은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0원 10전 내린 1,426원 90전을 기록했습니다. 급격한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외환 당국의 방침이 환율 상승을 막았습니다. 다만 야간 거래에서는 다시 1,430원대로 올라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 기준 역외환율은 1,435원대까지 재차 올랐는데요. 어제 주식시장이 반등했어도 높아진 환율에 대한 경계감을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하시죠. 최근엔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이 양시장에서 많이 사들이고 있고 개인들은 내다 파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4,596억 원 순매수한 반면에 개인이 4,220억 원 팔자 포지션 이어갔습니다. 외국인도 1,510억 원 순매도했는데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짱끌이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는 2,911억 원 순매수 기록했고요. 기관도 1,18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4,1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흐름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소폭 내린 걸 제외하면 9개 종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반도체 투톱, 노무라증권의 목표 주가 하향 소식에 악재가 계속될까 우려스러웠지만 두 종목 모두 1% 내외의 상승부를 켰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대표주들도 4%대 강세 기록했고요. 네이버가 3.7%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화려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제약 바이오 대표주들이 그간 많이 내린 만큼 반등 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시총 1위 알테오젠이 하루 만에 11.58% 급등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고요. HLB가 2%대, 리가켄바이오가 12.3% 상승했고 휴젤이 7%, 클래시스도 8.2% 올랐습니다. 더불어서 파마리서치가 13.4% 급등하면서 시총 10위권에 새로 진입했습니다. 어제 시장이 ADR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PBR상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일단 지지선은 확보를 했는데 개인들의 투매 역시도 일정 부분 소화를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장이 앞으로 추세적인 반등 흐름을 보인다면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산 종목들도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외국인은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낮추면서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를 보여왔습니다. 외국인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5거래일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매도 우위를 보인 것과 달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5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는데요. 전국 혼란이 잦아들고 증시가 안정을 찾았을 땐 반등 가능성이 큰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우리기술과 한일단조 등 방산주가 외국인 순매수 1, 2위를 기록했고요. 우리바이오와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등 바이오 쪽, 그리고 윈팩과 오성첨단소재 등 반도체 소부장 쪽도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종목들 일단 확인을 해두시고요.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를 부정적으로만 전망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나증권은 지난 2004년 때는 지금처럼 급락이 있었고 2017년 탄핵 사건 때도 일시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추세적으로는 상승하는 분위기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치보다도 통화 정책과 경기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2004년과 2017년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었고 여기에 2004년의 경우에는 중국 인민은행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있어서 통화정책, 긴축정책에 대한 부담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가 15년 만에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예고했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갑자기 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시장 부담도 낮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오늘 중국이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엽니다.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 중국이 발표할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반도체 산업 전시회가 열리고 대부시스터즈는 쿠키런을 인도에 정식 출시하는데요. 반도체와 게임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DB그룹주가 강했습니다. DB하이텍이 테슬라 차량에 들어갈 고주파 칩 양산을 위한 최종 퀄 승인 단계에 돌입했다는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오늘장까지 강한 흐름 이어갈지 체크하시죠. 간밤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만 한국 중대형주에 투자하는 상장주식 펀드 ETF를 비롯해서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 종목들이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국내 증시가 오늘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